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야기입니다. 25년 동안 참고 또 참았던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통쾌하실 거예요. 이 여성의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25년 동안 알코올 중독에 찌들어 살면서 가족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던 최악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마지막에 한 짓을 들으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실 거예요. 술집에서 만난 여자와 바람이 난 것도 모자라서 자신 명의로 된 건물과 땅, 그리고 모든 예금을 그 여자에게 넘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아내와 딸을 버리고 말이죠. 하지만 이 남편은 몰랐습니다. 아내와 딸이 이미 1년 전부터 치밀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복수의 결과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속이 시원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가족의 지옥 같은 일상은 남편의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온 남편은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짜? 너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술 냄새를 풍기며 식탁을 뒤엎고 아내의 어깨를 때리는 남편. 아내는 무릎을 꿇고 그릇 조각을 주워 담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어제 너무 많이 마셨나 봐. 꽃을 사들고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이런 일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더 복잡한 것은 남편이 딸에게만큼은 진심으로 애정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딸의 성적표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비싼 학용품도 아끼지 않고 사주었어요. 우리 딸은 정말 자랑스러워라며 딸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면 아내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25년간 전업주부로 살아온 아내에게 경제적 독립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집과 재산이 모두 남편 명의였고 자신은 아무런 경력도 없었어요. 이혼을 하면 딸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끝없는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은 싫지만 다음 날의 사과와 딸에 대한 애정, 그리고 경제적 안정을 생각하면 쉽게 이혼을 결정할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이 훗날 그들의 완벽한 복수를 위한 증거가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술에 취해서도 예전만큼 화를 내지 않았어요. 아내는 처음에는 드디어 조금 나아지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에 몸단장에 관심 없던 남편이 갑자기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새 옷을 사입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볼 때마다 혼자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울린 휴대폰을 본 순간 아내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건 미영이라는 이름과 함께 오빠, 언제 와? 기다리고 있어라는 메시지였어요. 2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매일 폭언과 폭행을 당하면서도 참고 견뎌온 그 시간 동안 말이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남편이 자주 가던 술집의 작업부장이었던 거예요. 남편은 자신의 가족을 괴롭히며 벌어들인 돈으로 다른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순간 아내의 마음속에서는 25년간 쌓여왔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내는 몰랐어요. 남편의 변화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추리닝만 입고 다니던 남편이 갑자기 브랜드 셔츠를 입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나 좀 젊어 보이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더 황당한 건 남편이 갑자기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5년 동안 술배만 키워오던 남편이 말이죠. 그리고 평소 쓰지도 않던 향수를 뿌리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누구 만나러 가는 거야? 라고 물어봐도 그냥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라는 뻔한 대답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아내가 무심코 확인한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화면에는 미영이라는 이름과 함께 오빠, 오늘 못 와? 새로 산 속옷 보여주려고 했는데 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아내가 대화 내용을 확인해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늙고 못생겼어. 너처럼 예쁜 여자 만나니까 살만 난다. 빨리 정리하고 너랑 새 출발하고 싶어. 이런 메시지들이 수없이 오고 갔어요. 더 가슴 아픈 건 남편이 그 여자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딸 대학 보내고 나면 바로 이혼할게.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아내는 그 순간 25년간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그날 밤 아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코를 골며 자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이 지금 옆에서 자면서도 다른 여자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언제나처럼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여보, 커피 한 잔만 타줘라고 말하며 신문을 보는 모습을 보니 아내는 속이 뒤틀렸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했기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나간 후 옷장을 뒤져보니 숨겨둔 새 옷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갑에서는 여자용 목걸이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가격을 보니 무려 50만 원이었어요. 딸도 아빠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요즘 이상해. 전화 받을 때마다 화장실로 들어가고 휴대폰도 항상 뒤집어 놓고 있어. 딸의 말에 아내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아내는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남편이 젊은 여자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는 것을 봤어요. 그 여자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고 남편은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남편의 표정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집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행복한 웃음을 다른 여자 앞에서 짓고 있었어요. 아내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에게 한 번도 진심으로 웃어준 적이 없구나. 아내는 마트 계산대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25년간 참아왔던 모든 고통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계산원이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지만 아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하지만 섣불리 행동하면 안 돼.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해. 하지만 아직 남편의 진짜 계획을 모르고 있었어요. 며칠 후 남편이 집에서 뭔가 서류를 보며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아내가 목격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명의 변경 절차 진행해주세요라는 말이 들렸어요. 아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 집 등기부등본 같은 거 뽑아서 보던데. 그리고 은행에서 온 서류들도 많더라고요. 딸의 말에 아내는 불안감이 커졌어요. 그날 밤 남편이 베란다에서 나누는 통화를 아내가 엿들었습니다. 미영아, 이제 거의 다 됐어. 집이랑 계좌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꾸는 중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현기증이 났어요. 남편이 25년간 함께 일궈온 집과 재산을 모두 바람난 여자에게 넘기려 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아내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아내는 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딸아, 내 아빠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어. 그리고 우리 집을 그 여자에게 넘기려고 해. 딸은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아빠의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한 딸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엄마가 2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리고 딸은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엄마, 우리도 가만히 있지 말고 대응해요. 아빠가 우리를 이렇게 배신한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걸 준비해야 해요. 딸의 눈에는 아빠를 향한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모녀는 남편 몰래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필요 없어요. 아빠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아봐요. 이렇게 해서 은밀한 복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모녀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딸이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에 따르면 불륜과 재산 은닉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엄마, 우리가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냉정하게 증거를 모아야 해요. 아내는 남편이 샤워할 때마다 휴대폰을 확인하며 메시지들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미영아, 오늘 밤에 만날까? 새로 산 목걸이 어때?
우리 집 계약서 내일 가져갈게 이런 메시지들이 수십 개씩 쌓여 있었어요. 딸은 엄마와 함께 은행에 가서 남편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몇 달 동안 미영이라는 이름으로 된 계좌로 수백만 원씩 이체한 기록이 있었어요. 엄마, 이게 다 증거예요. 아빠가 바람피운 여자에게 돈을 준 거죠. 아내는 남편이 그 여자와 만나는 카페를 미리 파악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멀리서 지켜보며 사진을 찍었어요. 손을 잡고 있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 함께 웃는 모습들이 모두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거짓말하는 모습도 녹음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라고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녹음한 후 실제로는 그 여자와 만나는 것을 확인했어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부동산 서류였습니다. 남편이 외출한 사이 아내와 딸은 서재를 뒤져서 집과 땅의 명의를 바꾸려는 서류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몰래 복사해 두었습니다. 딸은 인터넷을 통해 그 술집과 미영이라는 여자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여자는 이미 다른 남자들과도 비슷한 일을 벌인 전과가 있었어요. 엄마, 이 여자는 아빠만 속인 게 아니에요. 다른 남자들도 이런 식으로 속여서 재산을 빼앗았더라고요. 모든 증거를 수집한 후 모녀는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휴대폰 사진,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서류,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준비할 건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아내는 남편이 전화하는 내용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영아, 내일 모든 서류가 완성돼. 그럼 집도 내 거고 예금도 내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여자들과 완전히 정리하고 너와 새 출발할 거야. 아내는 그 순간 25년간 쌓인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떠올랐어요. 이제 내가 당할 차례야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아침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차분하게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여보,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올 거야. 집에 일찍 들어와. 남편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손님인데? 나 오늘 바빠서 늦을 것 같은데. 꼭 와야 해. 정말 중요한 사람이거든.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어요. 남편은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아내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겠어. 그럼 6시까지 들어올게. 완벽한 함정이 준비되다. 남편이 나간 후 아내와 딸은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선생님, 모든 증거가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변호사는 그들이 준비한 증거들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 완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불륜 증거도 확실하고 재산 은닉 시도도 명백하네요. 딸은 또 다른 중요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 씨죠? 저는 김선호의 딸입니다. 아버지에 대해 알려드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저녁 6시에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아버지 휴대폰에서 찾았어요. 꼭 와주세요. 아버지도 오실 거예요. 오후 6시 정각, 남편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는 아내와 딸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손님은 어디 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곧 오실 거야. 잠깐만 기다려. 아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1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이 문을 열어주자 미영이 들어왔어요. 남편은 그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미영 씨가 왜 여기에? 앉아. 아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해보자. 바로 그때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가 도착했어요.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를 보자 남편은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닥치고 앉아. 아내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김선호 씨, 당신의 불륜 행위와 재산 은닉 시도에 대한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것들을 보고 남편은 충격에 빠졌어요. 휴대폰 메시지 사진들, 은행 거래 내역, 미영과 함께 찍힌 사진들,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딸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1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아빠가 엄마를 속이는 동안 우리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영은 상황을 파악하고 일어서려 했지만 변호사가 제지했습니다. 미영 씨도 앉아 계세요. 당신도 이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김선호 씨, 당신이 미영 씨에게 넘기려던 집과 재산은 법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무단으로 명의를 변경하려 한 것은 재산 은닉 시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야기로 풀어보자. 이럴 필요까지. 이야기. 아내가 비웃었습니다. 25년 동안 당신이 나에게 한 짓을 생각해봐. 폭언, 폭행, 그리고 바람까지.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그런데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딸이 미영을 향해 말했어요. 미영 씨, 혹시 우리 아버지가 당신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당신이 처음이라고 했죠?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버지는 지난 25년 동안 이런 일을 수없이 반복했어요.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 당신 전에도 최소 3명의 여자가 더 있었어요.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아내가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10년 전 수연 씨, 5년 전 정희 씨, 2년 전 은미 씨.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집과 재산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고 마지막에는 모든 걸 빼앗아 갔죠. 남편이 당황하며 부인하려 했지만 아내는 계속해서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수연 씨에게 보낸 편지도 여기 있어요. 내 아내는 못생기고 성격도 나빠. 너 같은 여자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라고 써 있더라고요. 정희 씨에게는 딸만 대학 보내면 바로 이혼하겠다고 했고 은미 씨에게는 아내가 병들어서 오래 못 산다고 거짓말했죠. 미영은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럼 나도 이용당한 거예요? 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영 씨, 당신이 받은 돈과 선물들. 모두 저희 엄마가 25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거예요. 엄마가 밤새 부업을 해서 번 돈으로 당신에게 목걸이를 사준 거죠. 변호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김선호 씨, 이제 선택하세요. 첫 번째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법정에 가는 것입니다. 불륜, 재산 은닉 시도, 가정 폭력.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이 예상됩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부인과 원만한 협의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모든 재산의 80%를 부인에게 넘기고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며 딸의 대학 졸업까지 모든 학비를 대는 것입니다. 아내는 미영을 향해 말했습니다. 미영 씨, 당신도 선택하세요. 공범으로 법정에 서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받은 모든 금품을 반환하고 이 남자와 완전히 연을 끊거나. 미영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진짜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랑? 딸이 비웃었습니다. 아빠가 다른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말했어요. 심지어 같은 레스토랑에서 같은 메뉴를 주문하면서 같은 말을 했다고요. 매뉴얼이 있었나 봐요. 결국 남편은 두 번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정에 가면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가야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이미 준비해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모든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서류에 서명하는 동안 아내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복수의 희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유를 향한 해방감이었어요. 서류의 서명이 끝나자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짐 챙겨서 나가요. 오늘 밤부터 이 집에서 잘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남편이 방에서 짐을 챙기는 동안 미영은 울면서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사과는 받지 않겠어요. 대신 약속 지키세요.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고. 남편이 짐을 들고 나가려는 순간 아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미영 씨가 당신에게 받은 돈 중 일부는 제가 몰래 빼돌린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당신이 바람 피우는 동안 저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충격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1년 동안 준비한 건 증거만이 아니에요. 엄마는 이미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빠가 주는 생활비로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거든요. 남편이 완전히 나간 후 아내와 딸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수고했어요. 이제 우리 자유예요. 우리 딸이 정말 든든하더라. 엄마 혼자서는 이렇게 못했을 거야.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부인, 정말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25년간 참고 준비한 보람이 있었네요. 그날 밤 아내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폭언도 술 냄새도 다른 여자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3개월 후 아내의 온라인 쇼핑몰은 월 매출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25년간 억눌렸던 재능이 비로소 꽃을 피운 것이었어요. 남편은 미영에게도 버림받고 직장에서도 소문이 나서 결국 사표를 썼습니다. 그리고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매일 후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5년을 참고 또 참았지만 마지막에 가장 달콤한 복수를 맛봤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